전세 대출 3억이 끝이라고요? 1주택자는 앞으로 아예 전세 대출도 못 받는다고요?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소식, 바로 정부가 9월에 발표한다고 소문이 돌고 있는 전세 대출 규제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세 시장을 송두리째 흔들 만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커요. 정부가 내놓을 걸로 알려진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무주택자 전세 대출 상한을 기존 4억에서 3억으로 줄인다. 둘째, 1주택자는 신규 전세 대출 자체를 막는다. 셋째, 전세 대출도 DSR 40%에 편입시킨다. 원래 전세 대출은 소득 대비 대출 규제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대출처럼 원리금까지 계산해서 40% 안에 들어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세 5억짜리 집을 구한다고 해보죠. 지금까지는 전세 대출 4억에 자기 돈 1억만 있으면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최대 3억밖에 안 나오니까 자기 돈 2억을 준비해야 합니다. 월급쟁이 청년이나 신혼부부 입장에선 사실상 불가능한 금액이죠. 1주택자들은 더 난리입니다. 기존 집에 살면서 애들 학교 때문에 전세로 잠깐 이사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신규 전세 대출 자체가 막히니까요. 집은 있지만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세로 옮겨야 하는데 대출이 안 나오면 어디 가서 살라는 거냐. 이런 불만이 벌써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집주인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입자들이 전세 대출을 못 받으니 전세를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확 줄어들죠. 그럼 당연히 전세 수요는 위축되고 집주인은 기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새 세입자가 안 들어오니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른바 전세 퇴거 대란이 터질 수 있다는 얘기죠. 투자자들, 특히 갭투기 세력도 직격탄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돈 거의 없이 세입자 전세 보증금으로 집을 사들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전세 대출이 줄어들면 세입자가 전세를 못 들어오니까 갭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쉽게 말해 정부가 칼로 갭투기 구조를 잘라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무주택 서민들이 같이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 전세시장 데이터를 보면 2024년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약 6억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대출이 3억까지만 나오면 절반 넘는 집들이 선택지에서 사라지는 셈입니다. 여기에 DSR까지 들어오면 연소득 5천만 원인 직장인은 대출 한도가 2억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결국 전세는 꿈도 못 꾸고 월세나 반전세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답은 뻔합니다. 전세 공급은 줄고 월세는 늘어나고 월세 가격은 치솟습니다. 이미 서울 월세 비중이 64%를 넘어섰는데 이 속도가 더 빨라질 거예요. 월세 119만 원 시대. 이제는 더 이상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 되는 겁니다. 집주인들도 고민이 깊습니다. 전세 대출이 막히면 세입자 수요가 줄어드니 남은 방법은 2가지뿐이에요. 전세금을 확 낮추거나 아니면 반전세, 월세로 돌리는 거죠. 그런데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집주인도 월세 선호가 강해요. 왜냐, 전세금 받아 은행에 넣어도 이자가 2% 남짓인데 월세로 돌리면 매달 현금 흐름이 생기거든요. 결국 월세화가 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와 갭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지난 몇 년간 무자본 갭투 때문에 집값이 왜곡됐고 전세 사기 피해자도 속출했죠. 그래서 칼을 빼든 건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서민들이 같이 맞는다는 겁니다. 결국 정책이 성공하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전세 대출 줄이더라도 서민들을 위한 대안 마련. 둘째,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임대 확대.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말합니다. 전세 제도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 이제는 월세 공공임대 중심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세 사기 막겠다는 정부의 칼날, 과연 투기꾼만 자를까요? 아니면 월세 부담에 허덕이는 무주택자들까지 같이 베어버릴까요? 2번째 이야기입니다. 전세 제도 이제 끝나는 걸까요? 정부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LTV를
70%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이 70%가 넘으면 보증보험에 가입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90%까지 가능했으니 20%포인트를 싹 잘라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세입자들이 혹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어떡하지? 하고 가입하는 게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세가율이 70% 넘는 집은 아예 보증이 안 되니까 세입자가 대출받아서 들어가는 전세는 점점 힘들어지고 집주인도 세입자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정부는 이 조치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7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집값의 100%까지 보장해주면서 자기 돈 한 푼 없이도 수십 채 사는 갭 투기가 가능해졌다. 전세 사기도 그 구조 속에서 불어났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실제로 감사원도 2017년 이후 무려 16번이나 보증 비율이 과도하다고 지적했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최소 수백만 가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보니까 이미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은 아파트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섰어요. 연립, 다세대는 더 심각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을 빼면 거의 전 지역이 70% 넘어요. 계산해보면 전국 주택 1987만 가구 중 수백만 가구가 이 규제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셈입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세입자들은 걱정이 큽니다. 이제 웬만한 전셋집은 보증보험이 안 되니까 혹시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주면 우리 같은 세입자만 피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이 커지고 있어요. 실제로 전세 사기를 겪었던 청년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물건은 아예 선택지에서 제외하려 할 겁니다. 집주인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예요. 세입자를 받으려면 전세금을 낮춰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 자금이 더 들어가죠. 아니면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은 점점 월세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는 겁니다. 이미 서울만 해도 7월 기준 임대차 계약의 64%가 월세예요. 전세는 35%밖에 안 됩니다. 결국 앞으로 나타날 그림은 뻔합니다. 전세 물건은 줄고 월세는 늘어나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은 매달 나가는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게 되죠. 월세 119만원 시대라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물론 이런 정책이 단기적으로 전셋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전세가율을 억지로 낮추려 할 거고 대출 보증이 줄면서 시장으로 들어오는 돈도 적어지니까 상승 압력이 꺾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이 문제입니다. 수많은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는 연착륙 과정에서 엄청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전세는 이미 제도로서 소명을 다했다. 이번 조치는 그 마지막을 관리하려는 성격이 짙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갭투기와 전세 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칼날, 과연 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백만 세입자들의 삶을 더 옥죄는 또 다른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